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 본격적으로 문장을 읽어볼 건데 넘겨보세요. 우리 4쪽 페이지랑 5쪽 페이지가 어때? 똑같죠? 똑같죠? 5쪽 위에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복습하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새로운 거를 읽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읽기로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었지. 지금 4쪽 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읽을지를 쭉 설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면 5쪽에 있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데 일종의 4쪽은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5쪽은 한번 해보고 4쪽이랑 비교해보는 거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생각이 날 거라고. 그 생각이 내가 맞아,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4척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과제는 이 복습하기가 무조건 기본 과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지금 우리가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최대한 외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익숙해질 만큼 따라해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복습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지금 같음의 1번, 그 다음에 다름의 1번 한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6쪽에 있는 상하의 1번, 그 다음에 순서의 1번 이렇게 하나씩만 우선 볼 거야. 그럼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기면 한 걸음 더가 나와요. 찾았어? 한 걸음 더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앞에 우리가 1번, 2번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번부터 봅니다. 같음부터 이제 보면 우리 이제 공자 일단 공자가 누군지는 알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 지금 사람이 나왔으니 이 사람과 관련되는 무엇, 이 뭐 주장이나 이론이나 작품,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자와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자의 특성과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면 다른 사람 특성을 나누자.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공자는 그 다음에 군주, 은는이 붙었으니까 은는이 붙는 대상에다가 네모를 치는 거죠. 공자가 군주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제 여기서 질문. 군주. 제가 좀 여러분 이름 자꾸 부르는데 이게 얼굴가 잘 매치가 안 돼. 승우야, 군주가 무슨 뜻이야? 맞아. 뭐라고? 네. 이게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군주랑 왕이랑은 비슷한 개념, 같은 개념이라고 처리해주면 돼요. 그 왕 밑에 보통 이제 왕 밑에 또 다른 왕과 비슷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때 왕을 황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지. 황제 밑에 이제 군주 혹은 제후 이렇게 있는 거라 보는데 어쨌든 군주는 왕.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물었냐면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연습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뭐로 이루어져 있어? 있잖아,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성분?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문장을 잘 읽는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택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년 전인가 고3 이제 친구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국어를 잘해. 그래서 얘가 거의 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내신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별로 틀린 게 없으니까 질문도 별로 안 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질문하라는 거야.
선생님, 이 선택지가 이해가 안 된다.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 쉬운 선택지, 그 쉬운 문제를 걔가 틀리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한 이유가 단어 때문에 그랬어. 그 단어를 자기는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되게 이건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물론 뭐 특목자 사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을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막 수학하고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을 다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제가 고3 수준의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거 무슨 단어야? 무슨 뜻이야?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꼭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요새 두꺼운 사전 안 갖고 다니잖아. 뭐 하면 돼? 검색하면 돼.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스마트폰 쓰잖아. 나도 그래. 나도 딱 메인 화면에 뭐가 되어 있냐면 네이버 사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제가 네이버 사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사전이 우리 이제 포털 사이트 중에서 처음으로 그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라는 공기관에서 사전을 편찬하는데 걔 사전의 이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야. 그거 말고도 고대에서도 뭐 사전 나오고 다른 데에서 사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러니까 그 공인된 것이 표준국어 대사전인데 그거를 서비스해 주는 데가 네이버. 지금은 이제 다음에서도 서비스를 해주긴 하지만 전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해줬거든. 그래서 저는 네이버 국어사전이 항상 거기 휴대폰 딱 열면 그 메인 화면에 있어. 나는 사전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모든 단어를 다 알겠어. 거기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단어의 수가 58만 단어입니다. 무슨 수로 다 기억해? 나도 검색한다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영어 단어처럼 달달달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찾아보고 이 뜻이구나. 그런데 뜻만 보면 헷갈립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예문도 다 들어있어. 얼마나 친절한데. 그거 이런 뜻을 이런 문맥에서 쓰이는 거구나. 그거 한 번이면 돼요. 다음에 또 찾아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발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경을 써야 3학년 때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왕. 아주 좋은 거야. 볼게. 이제 이런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려고 내는 거야. 아까 내가 아까 군주가 왕이야, 왕. 그냥 왕이라고 하면 군자라는 단어랑 구분이 되지. 왕하고 군자 생김새 자체가 다르잖아. 그런데 군주랑 군자랑 이렇게 쓰면 어때? 헷갈리게 되는 거야. 모음 하나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이제 군자는 성인 군자할 때 그 군자를 말하는 거죠. 성품이 좋은 사람. 계속 볼게요. 군주는 군자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렇게 두 부분에서 끊는데,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뭐 써가 나오면 이제 다음에도 볼 텐데 서도 마찬가지야. 일단 끊어서 지금 우리가 같음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같음으로 연결되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 눈으로 따라와도 된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끊어서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온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끊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공자는 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봐봐. 아까 우리가 밑줄치기를 했던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 단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지 특징을 제시하는 것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읽고 난 다음에 얘가 얘에 대한 설명이구나, 얘에 대한 특징이구나가 아는 거지. 어떻게 읽으면서 알겠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니까 표시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주술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자가 군주는 어때야 된대?
군자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대. 그리고 표시를 할 때는 단어 중심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장 전체에다가 표시하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 야, 지금 여기서 정치적 지도자 하면 딱 뭐가 연결이 돼야 돼? 봐. 연결은 무조건 앞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앞에 있는 거. 정치적 지도자랑 연결되어야 할 거 뭐야? 그렇지, 아까 군주가 뭐라 그랬는데? 군주가 뭐라 그랬어? 왕이라며. 왕이 대빵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 아이고. 군주를 말하는 거구나. 다시 써 나올 때 아까 뭐 한다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딱 지금 정치적 지도자라는 말을 써서 앞에 나오는 군주를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야 할 덕목으로 봐. 지녀야 한다, 가져야 한다. 어때? 문장의 구조도 똑같죠. 단어만 다르는 거야. 우리 영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그 글을 읽을 때 식상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래? 같은 뜻의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지. 국어도 그런 거야.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해야 돼. 그러면 봐봐. 뭐뭐를 지녀야 한대. 뭐뭐를 지녀야 한대. 궁자당은 성품을 지녀야 되는데 뭐뭐를 가져야 한대. 을을 똑같이 붙는 거 뭐야? 예지. 그러니 군자당은 성품이랑 도덕적 수양과 실천도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자꾸 표시를 하면서 뭐 하기로 했던 거야? 생각하기로 했던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요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다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걸로 쭉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것이 일단 그리고 문장의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이 두 개를 조합하는 거지. 문제 볼까? 도덕은 군주가 갖춰야 할 성품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렇지. 맞는 거지.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느낌만 가져가면 돼. 지금 어떻게 첫 술에 한 번 밥을 딱 먹었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내가 다 먹어야지. 어떻게 한 숟가락 다 먹겠어. 김준현도 아니고. 그 김준현의 한 입만 여러분들 맛있는 녀석들 알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 맛있는 녀석들 보면 이제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한 명은 벌칙이잖아. 못 먹는 거. 그래서 이제 한 입만 신청하게 되는데 김준현은 숟가락을 이제 이만큼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한 번에 먹더라. 남 반 공기 정도 먹을 분량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느낌만. 알겠죠, 이나? 네. 느낌만. 네. 이 자리에 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파란불 들어왔죠? 보여? 안 보여? 다음 시간에는 모자를 그러면은 벗고 오면 보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오늘 뭐 늦게 와서 급했으니까. 우리 집 꼬맹이도 그래. 우리 집 꼬맹이가 큰애가 딸아이인데 여자들 물론 이제 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저희 젠더 제가 이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인지가 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박애주의자예요. 모든 사람 다 좋아합니다.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저는 박애주의자예요. 전혀 저는 그런 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 꼬맹이도 보면 이제 좀 급하게 좀 치장이 좀 안 돼 있어. 그럼 이제 상당히 많이 가리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여유 있게 나가면 우리 꼬맹이가 싫어하는데 이거. 아빠 제발 수업 시간에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 영상 찍잖아요. 우리 꼬맹이도 이 영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여기에 이 동네에서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같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돼서 내 나름의 목표가 그거거든. 근데 주변에서 많이 알려. 절대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막 흥분된대. 막 화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걔도 영상을 보면 아빠 제발 수업 시간에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풀 메이크업을 해. 그런 거 아니. 근데 요새는 또 마스크 쓰니까 또 풀 메이크업을 하면 또 마스크에 붙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얘기, 봐, 화장을 안 하니까 피부가 좋아져. 당연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울 시기예요. 뭐 20대 넘어가면 뭐 자연스럽게 다 화장을 배우고 하는 거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다시 파란불. 이나야, 파란불. 안 보여, 이제? 네. 고마워요.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돼. 왜 그러냐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영상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일종의 방송사고가 되는 거죠. 선생님 한번 괴롭히고 싶다. 그러면 이거 빨간불 들어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이걸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빨간불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제가 이해를 할게요.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앞에 앉은 거였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렌즈 끼고 안경 쓰고 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네? 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는데, 지금 쉬운 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쉬워. 앞에 있는 문자 그대로 갖고 오나 뒤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면 쉽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조합을 했지. 실제로 이 문장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처리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시된 도덕, 군주, 그 다음에 성품, 이 단어들이 짝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뭘 확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을 때 이 선택지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고. 이 선택지에 사용된 키워드,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선택지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했느냐, 체계화했느냐, 구조화했느냐, 요거를 묻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다름을 봅니다. 밑에예요. 다름. CD 드라이브는 또 어떻게 은는 나왔으니까 내문 쳐야죠. CD 드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제 CD 드라이브 잘 안 쓰는데 CD 드라이브를 아는 사람 혹은 본 적이 있다. 아니면 혹시 집에도 있다. 손. 나만 들었네. 역시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인 거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그 응답하라 시리즈 봤죠? 응답하라 시리즈. 거기 보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 워크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역시 우리 리딩앤 다니는 친구들은 관심은 오로지 책에만 있죠. 책과 글쓰기에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문을 구성할 때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3학년 수준의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측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독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는지를 묻는 거잖아. 옛날 문제가 그랬어요. 옛날 문제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 여러분들이 얼만큼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 지금 CD 드라이브가 어떤 건지 안다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돼. 아, 맞아. CD 드라이브 이런 거였지. 그것만 알아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몰라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거를 연습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글을 읽는 것, 중학교 때 많이 읽는 것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왠지 글이 잘 읽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런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CD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인 거야. 봅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우리 건화 나오면 무조건 끊어줘요. 이게 12번째입니다. 건화 나오면 이게 건화가 얘의 뜻인 거죠. A, O, B. A, O, B가 뭐야? A 또는 B가 둘 다일 수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건화가 나오면 끊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CD 드라이브는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마찬가지. 두 번째는 어로 끝날 때. 요거는 이제 이유, 근거를 제시할 때. 그래서 이거 나오면 얘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 여기 쉼표 있지? 여기서 끊어줘야지. 정보를 판독하는데. 그럼 끊고 생각합니다. CD 드라이브는 뭐라고?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보를 읽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CD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 있는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CD 드라이브를 알면, 그러니까 써본 적이 있으면, 이 광선을 쏜다고 했는데 어디서 쏘느냐면, CD 드라이브 표면에 뭔가가 새겨져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본 적이, DVD는 본 적,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네. 당연히 첫 시간에는 저나 여러분이랑 서먹한 사이인데 자꾸 제가 뭘 물어봐. 그러면 막 대답하기를 원해. 막 강요해. 그럼 짜증날 수 있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얘기할게. 나 혼자 묻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네. 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스타 기질이 있다니까. 그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DVD 같은 거를 보면 위에다가 뭐 그 영화라든지 혹은 뭐에 대해서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선을 쏘면, 그 위에다가 광선을 쏘면 무언가를 읽을 수 있겠어? 그래서 보통 CD나 DVD 보면 뒷면 막 그 무지개 빛나고 뭐 여러 색깔 빛나는, 거기에다가는 따로 쓰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 거기에다가 이제 광선을 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정보를 읽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CD 드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거나 사용한 적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몰라도 이렇게 읽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봅니다. 정보를 판독하는데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지금 앞에서 반사되는 얘기했지.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정 표현. 이제 문법적인 부정이든 의미적인 부정이든 부정 표현에는 X를 표시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쓸 때 긍정 표현으로 많이 써. 그래서 부정 표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흩어짐이 없구나. 그런데 요 반사는 앞에서 이미 반사라는 단어를 썼지. 그러니까 요 흩어짐이 없다는 얘기가 요 반사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봅니다. 그런 부분을 랜드, 개념이야, 용어야. 그 다음에 광선의 일부가 산란됐어. 빛이 적게.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산란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알았다. 혹은 몰랐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앞에서 반사되는 건 뭐 거의 다 알잖아. 반사. 그 다음에 산란된다. 산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지금 반사랑 산란이랑 서로 다르다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지금 나눴잖아. 만약 같은 거면은 따르게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나눴으니 지금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산란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했단 말이야. 서로 다른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적게 반사가 된대. 산란의 뜻을 몰라. 그럼 산란이 어떤 뜻이 되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거. 반사랑 다른 건데 흩어짐 없이 반사가 되고 지금 일부가 적게 반사가 된대. 그럼 산란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흩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물론 산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단어는 다 알 수 없다니까? 그럼 글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글 안에서, 문장 안에서 좀 유추해낼 수 있게,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그렇게 문장을 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랜드랑 피트랑 용어가 달라졌어. 이게 바로 다름이야. 무슨 말이냐면 서로 대상이 달라졌으니 얘네들 지금 흩어짐 없이 반사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가 적게 반사가 되는 요게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거랑 빛이 적게 반사가 되는 거랑 뭐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추론은 뭐가 추론이냐면 지금 없는 내용 찾는데 이 주어진 안간에서 추론을 하는 거야. 봐봐. 빛이 적게 반사가 된대. 그러면 흩어짐 없이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렇지, 많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국어에서 요구하는 추론이야. 이걸 바탕으로 더 이상한 생각, 더 많은 생각,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추론인 거예요. 추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글 읽으면서 안 해도 돼, 대신에. 왜? 추론하는 거는 다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기본적인 내용들만 파악하면 돼요. 문제 볼까?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했을 때, 얘도 똑같이 끊어서. 광선의 양이 많으면 뭐야? 광선의 양이 많으면 랜드였잖아. 양이 적으면 피트.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다시 그럼 다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다름은 설명 대상이 말 그대로 달라질 때, 즉 설명 대상이 달라질 때 이거는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설명 대상이 여럿이 될 때야. 차이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해서 꼭 반대되는 거 아니면 차이가 나타나는 것. 그럴 때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다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랜드, 피트 개념, 이 두 개념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지금 봐봐. 문장을 보면 결국 여기까지 내용이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 뒷부분에서 어떻게 한 거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여기까지에서의 문장하고 결국에는 어떤 거야, 이거?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앞에 거 연장이야. 지금 했던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그러니 그런 것들을 짝을 맺어서 정리를 해주면 적은 양으로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하를 보는데
상하는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혹시 우리 그 의미관계, 언어의 의미관계를 보면 유의, 관의, 상하, 이거 알아? 그 우리가 이제 단어의 의미관계에서 보면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하는 상하로 짝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상하관계와 관련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단어의 의미관계에서 말하는 상하는 예를 말해. 상하관계는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어. 꽃의 종류가 어떻게 돼? 개나리, 진달래, 민들레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종류를 드러내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의 의미관계에서 얘기하는 상의어 혹은 상위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의어 혹은 하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관계는 첫 번째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에다가 이 분필 비싼 분필인데 이거 한 자루에 500원씩 하는 분필입니다.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 지워야지. 분필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면 뭘 추가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의미관계에서 구성요소는 상하관계라고 하지 않아. 상하관계라고 하지 않아. 그럼 구성요소도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일종의 상하관계로 좀 처리하자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꽃을 예로 들어볼게. 그러면 점점 글씨가 또 엉망이 되고 있네. 그러면 꽃의 구성요소 어떻게 돼?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요소는 이거는 분해야, 분해. 그 대상을 분해, 쪼개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구성요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상하관계라고 하면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구성요소를 드러내는 방식이 상하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조금 전에 봤던 게 뭐뭐 봤어? 조금 전에 본 게 같음이랑 다름 봤지? 이 상하관계에는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들어있어. 왜 상하관계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들어있을까? 일단 같음부터 보자.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라는 거야? 공통점을 뽑아낸 것이 뭐야? 그렇지. 꽃이라는 개념이 얘가 바로 같음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 얘네들의 개개의 특성이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는 어떤 지점들이 다름이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상하관계다. 그러면 이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같음과 다름으로 연결될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어? 본문을 봅니다. 사람의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은, 골격근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우리 이제 글쓰기 독서 수업을 할 때 보니까 선생님, 우리 초중간에 계신 선생님들,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어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고, 그 다음에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국어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
고유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거든. 골격근이 바로 뭐겠어? 우리가 뼈골자 쓰는 거지. 그는 지금 딱 읽어보면 힘, 근력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에 대해서 한자, 골격근? 사람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이라고 할 때 느낌이 오면 굳이 여기다가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골격근이 몰라.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즉 골격근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얘에 대한 설명이죠. 골격근에 대한 설명이잖아. 골격근의 뜻을 몰라. 그러면 사람의 뼈에 붙어있는 거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예요. 수천 개의 군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대.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 구성됐다는 게 뭘 의미해? 바로 상하관계를 말하는 거지. 왜? 이거잖아. 그러니까 구성됐어. 그럼 뭐 생각하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같음과 다름. 다시 구성됐다라는 말을 보면 뭐 생각하자고? 같음과 다름을 생각을 하자고. 구성되어 있고 계속 봅니다. 하나의 근섬유는 미세한 근원섬유의 다발로 또 뭐야? 이루어져 있대. 뭐로? 근섬유는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대. 봐봐. 지금 이거를 볼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냐면 골격근은 뭐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근섬유 또 뭐로 이루어져 있대?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각각의 근원섬유는 이번에는 근원섬유에 대한 얘기네. 굵은 미오신하고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 다시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해 주는 건 걔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럼 근원섬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근원섬유 다시 미오신하고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굵은 거, 얘는 가느다란 거. 지금 이 단어 표현 자체가 굵은, 가느다란 이 표현 자체가 서로 다름이 되는 거네.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O인지 X인지 따져보는데 다시 아까 전에 선택지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라고 했어?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열된 키워드가 짝이 맞는지 적절하게 배열되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야. 봅니다. 하나의 근섬유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근섬유에 대한 얘기네. 미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끊어서 생각해야지. 봐봐. 근섬유는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봐.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원섬유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결국에 근섬유도 얘네들로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 이루어진 거지. 봐봐, 얘가 이걸로 이루어졌대. 그런데 얘는 이걸로 이루어졌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 이 중간을 건너뛰었죠. 그리고 이렇게 짝을 맺었단 말이야. 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러면 근섬유는 미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이루어져 있는 거, 예, 맞는 거지. 맞아. 이 근섬유들이 모여.
근섬유들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골격근이 돼야지. 근원섬유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는 뒷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X. 이게 국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논리사고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 봐봐. 지금 이 부분을 쭉 끝까지 읽고 처리한 게 아니지. 이거 여러분 꼭 연습해야 돼. 문장 끝까지 읽고 선택지 볼 때 끝까지 읽고 하는 거야. 그 선택지에 들어있는 구간들 혹은 키워드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함정이 안 빠져. 그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그리고 선택지에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요소들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짧으면 쉬운 거지. 지문만 길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지도 길어지죠. 물론 모든 선택지가 다 그런 건 아니야. 한 지문에 한 문제가량이 선택지가 3줄씩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3, 4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던 것처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이제 밑에 거 봅니다. 순서. 순서는 말 그대로 순서인데 이것 다음에 이거잖아. 그러면 이 순서는 사실 이 순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중요합니다. 봐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문 순서로 보자면, 순서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골격근, 근섬유, 근원섬유, 그 다음에 미오신하고 필라멘트 이렇게 됐던 거잖아. 지금 거기에서 일부의 승부선을 빼서 지금 이렇게 선택지를 조합을 했더니 헷갈렸단 말이야. 지금 그것처럼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들을 다 기억해야 돼. 아까 물론 걔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얘는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8월 5일이지. 8월 5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지나야 돼? 8월 4일을 지나야지. 8월 4일 없이 8월 5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게 바로 순서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순서로 전개되는 지문 자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일단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순서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순서 자체에 주목할 것. 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해볼 거야. 앞에 이제 같은 하고 다르면 어려운 게 아니어서 봤던 건데 여기부터는 아까 그 상하나 그 다음에 이 순서의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는 것을 좀 요구해요. 봅니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대. 내가 한 번에 밑줄 쭉 안 쳤어. 다시 밑줄 치는 거는 자꾸 어떻게 구 단위로 단어 단위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장 단위로 밑줄을 치면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지금 쉼표에 있어서 끄는 겁니다. 시장금리 하락. 여기에서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한 거.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 요거 이제 기억합니다. 방향성을 드러내는 표현은 화살표를 활용. 방향성을 드러내는 표현에서는 화살표를 활용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시장금리 하락.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로 끝나면 끊기랬지. 하락은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는구나. 벌써 한번 정리합니다. 단기성 이게 아까 모르겠어. 이유, 근거, 원인 이렇게 된 거지.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뭐 하기로 했어.
동그라미 1. 신교 위축 동그라미 2.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유입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순서에 주목해야 돼. 순서.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 다음에 2. 그리고 얘가 3. 요 순서지. 맞아? 그럼 거기에 있는 문제 확인합니다. 됐어요? 봅니다. 똑같아. 시장금리 하락은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이렇게 여기서 끊어야죠. 얘도. 우리가 아오로 끝나면 끊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확인해야지. 시장금리 하락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일으켜. 맞지?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그럼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렇죠. 맞는 거지. 신규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킨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얘는. 지금 아까 일으켜가 뭐라 그랬어? 이유, 원인, 근거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지. 얘 방향성은 지금 이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런데 우리 앞에서 건은 어떤 거였어? 그럼 제가 요거를 앞에서 봤던 근섬유, 골격근 그것처럼 표시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 지금 시장금리 하락. 시장금리 하락은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보면 투자 자금이 유출 동그라미 1 건하잖아. 건하 그 다음 뭐야? 위축이지. 아까 건하가 뭐였어? 건하가 A 또는 B였던 거지. 둘 다 일으키거나 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문장의 의미는,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 유출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 돼서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가 원인으로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다 아는데 내가 너무 막 쓸데없이 설명을 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냐면 사실은 요거 표현 하나 바꾼 거거든. 요거 표현 하나 바꾼 것 뿐인데 순서가 달라진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의 순서는 얘라고 지금 본문 설명 이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택지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넘어왔으니 이 테크트리를 탄 거죠. 그러니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달라진 거예요. 지금 본문에 쓰였던 단어도 그대로 다 썼어. 이거 하나만 빼고. 이런 걸 요구한다고. 뭐 어찌 보면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맞아.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의식적으로 하나씩 해가는 것이 한편의 글을 볼 때 그것이 이제 위력을 발휘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쉴게요.